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수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상권 분석을 하러 바깥에 나왔습니다. 추울 때는 저희 겨울잠을 자고 있다가 동면에서 깨어나서 상권 분석을 하러 오랜만에 나왔죠. 네,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곳은 이태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 용산에 이제 1등 강자였었죠, 이태원이. 그러다가 잠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살짝 주춤했다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권이긴 한데, 그래서 현재 이태원은 투자를 가능할지 괜찮은 곳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왔으니까 상권 둘러보시면서 유동인구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은 먼저 대로변을 갔다가 메인 상권을 들어갔다가 그리고서 이제 퀴눈길로 가서 상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고고! 와, 근데 진짜 상권 분석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내부에서만 촬영하는 거는 그 공기가 다른 것 같아서. 좀 이태원은 저녁에 활성화가 되잖아요. 네. 목요일이기도 해서 뭐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시기 전에 이태원에 매각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에 보이는 이 사례가 이번 연도 1월 달에 이제 매각이 된 사례거든요.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됐고 가장 이 라인에서 비싸게 거래가 된 거죠. 네. 매매가는 230억에 찍혔고요. 네. 대지는 117평, 평당 2억에 찍혔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2층, 3층은 공실이었는데 지금 약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매입했던 곳이 화장품 업체가 법인에서 이제 매입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1층에서만 임대료가 2,600만 원 수준의 이제 임대료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 매각됐을 때 당시에는 전부 이제 명도가 완료가 된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거의 230억 중에 220억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었거든요. 99%가량의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시설 자금으로 대출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럼 향후에 약간 화장품에 관련된 본인들 이제 매장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최근에 거래된 평당 2억을 이제 찍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면도로로 가보시죠. 그러니까 일단 대로변을 보기 전에 이태원 이제 사거리를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맞은편에 보이는 저 건물이 메인 건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원래 1층에 올리브영이 있다가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예산이. 근데 저기 제가 알기로는 1층 임대료가 한 3,500만 원 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할리스 같은 경우도 저기 두 개 층 써서 한 2,400만 원 임대료를 이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 좀 상권이 이 메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좀 들기는 해요. 보면은 이제 해밀턴 호텔 앞쪽 라인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건너편 저기는 좀 드문 느낌이죠. 1층이 지금 비어있는 느낌만 봐도 아, 여기는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았구나 라는 게 보이긴 합니다. 한번 계속 가보시죠. 네, 보면은 이제 저기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저기 무신사 새로 신축한 건물이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것도 지금 무신사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맞은편 둘 다 신축 건물들 1층이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임대료가 1층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지금 임대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대료 자체가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 한 4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40에서 한 45만 원 정도. 좀 메인 대로변들도 보면은 거의 한 35만 원에서 많게 45만 원 정도 좀 평균치로 잡혀 있는데 제가 생각에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옛날에 한때 잘 나갔을 때는 평당 50만 원 이상도 받았었던 곳이긴 한데 지금은 예전 많지가 않아서. 2층 같은 경우도 되게 비싸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7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럼 거의 한 20평만 써도 600만 원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전 임대료가 아직까지는 조금 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으로 또 가다 보면은 저기 앞쪽에 또 더블랙 레이블이 있는 사옥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임대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도 임대료 쓰는 게 한 1억 4천 정도 사옥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메인 거리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로변 여기까지 보고 바로 이면으로 가볼게요. 가보시죠. 확실히 대로변은 신축 건물들이 생겨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변하긴 했어요. 정말 많이 변한 건 아닌데 그래도 깔끔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추억의 장소로 한번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이사님. 이제 한창 돈 없을 때 이게 썰파에서 롱티 한 5,000원에 팔거든요. 롱티 2잔 마시면 이제 약간 취해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거리가 예전만치는 좀 못하더라고요. 해밀턴을 기점으로 왼쪽이 잘 되고 있고 이쪽은 많이 끊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시에 오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열질 않았고, 이 거리도 좀 오랜만에 오는 곳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지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상권 자체가 대로변 상권보다 좋은 상권이잖아요. 임대료 차이가 거의 비슷해요, 대로변이랑. 와, 근데 진짜 이면은 썰렁하다. 근데 원래 이랬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6시가 돼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안에 식당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진 않고. 근데 사실 이 거리도 이사님 진짜 메인 거리였잖아요. 빌딩의 관점으로 한번 봤을 때
전에 거래량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없어요. 2023년도에 매각된 사례가 저기 끝에 있기는 한데 근데 매물이 안 나왔냐? 몇 개는 나와 있어요. 수익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건물들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었는데 안 팔렸죠. 아무래도 이게 들어오기가 지금은 좀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태원을 예전처럼 무조건 핫한 상권이다라고 보기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상권입니다. 여기 이제 와이키키, 여기도 뭐 워낙 급부상을 했던 그런 곳이고, 파운틴 여기도 예전 전통 강자이고, 여기도 지금 주말에는 사람이 다 풀로 찬다라고 해요. 여기는 저번에 주말에 와봤는데 이 라인은 사람이 다 많았었고 웨이팅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썰파에서 해밀턴 호텔까지는 좀 뭔가 조용했었고 어두워두했었고, 여기는 좀 이제 밝아지면서 좀 신나는 분위기가 나죠. 유동인구가 그렇게 또 아직까지는 시간이 또 이르기도 하고 많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러는 와중에 이사님 여기 또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는 저 건물, 건물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48억 5천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라인에 거래가 된 사례였었고, 대지 평수가 32평이고 연면적은 53평이에요. 아, 53평밖에 안 되는데 엄청 커 보이네요, 건물이. 평당 금액이 한 약 1억 5천 되는 건물이고, 여기 또 웃긴 게 이 건물 바로 옆에는 용도 지역이 1종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까지 이렇게 대로변까지 해서 여긴 준주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준주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지가 작긴 하지만 좀 높게 올라가 있는 건물이네요. 근데 이제 이 라인은 예전에 임대료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당 임대료가 35만 원 되더라고요. 아, 1층이? 1층이. 2층 같은 경우도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사이 정도 되고, 근데 3층 이상부터는 한 10만 원 정도인데, 사실 3층 이상부터 메인 술집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어떤 임차인이 좀 들어가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방금 이 걸어온 길은 이태원의 맛이 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차오른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제가 세계 음식거리는 다 봤고 바로 퀴논길을 가서 얼마나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퀴논길입니다. 네, 이태원에서 이제 코스를 따지자면 1차를 여기서 하고 밥을 좀 먹으면서 배를 채운 다음에 넘어가서 둠칫둠칫 좀 하고 이제 데킬라나 보드카 좀 마시다가 둘이 가서 4시 돼서 다시 넘어와가지고 먹었던 그런 곳이죠, 여기가.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밥집이잖아요. 하는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 상권이 확실히 좀 침체가 되어 있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가족 중 한 명이 예전에 여기서 피자에 관련된 사업을 했었거든요. 한 2019년도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여기 임대료를 막 그때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1층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만 원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5만 원 이 수준이고요. 반토막 나네요. 15만에서 한 20만 원 약간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아직 뭐 신축된 건물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1층에 한 30만 원 정도 이제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평당 임대료가. 근데 여기도 1층부터 3층까지 정도만 임차가 들어갈 뿐 그 이상은 좀 어렵고, 대부분 이제 통임차로 맞추려고 하는 게 조금 강하긴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보면은 이 재건축 부지입니다, 이사님. 네, 이제 퀴논길 끝자락 쪽에 저 왔는데 매매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올해 2월 달에 거래가 됐고 대지는 61평, 5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어야 할 부지인 거죠. 평당가는 한 9,400, 9,500 정도에 거래가 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당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에 샀다라고 하면 좀 뭔가 또 지어야 될 부지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좀 되팔려면 100억 이상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높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이 라인이 예전에 평당 1억 4천에 팔린 사례가 있었어요. 매매 금액이 작아서 이제 평당 금액이 높았었던 건데 용적률도 한 180% 정도인가 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물이 좀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퀴논길이 경리단길이랑 다르게 오르막이 막 심하다거나 역과의 거리가 멀다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태원이 더 살아나면 여기도 충분히 살아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잘만 지어놓고 경기가 좋아지고 상권만 다시 회복된다고 하면은 괜찮아질 투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태원에 자주 가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이사님. 타코라던가 피자라던가 뭐 햄버거라던가 이런 매장들이 있는데, 이태원 메인이랑 여기 퀴논길에는 거의 없어요. 끝자락에 있던가 경리단길에 그게 있던 해방촌에 있던가 이런 게 있어서 다 그냥 이제 메인에서 벗어나서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들로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F&B가 임대료가 높으면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유동인구가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회복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잠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만 돼도 30평 쓰면은 거의 뭐 600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한 9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내면서 임차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또 평일과 주말의 편차가 또 큰 상권이기도 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계속 가보시죠. 네. 이제 이 건물이 평당 1억 4천에 팔린 사례입니다. 평수가 좀 너무 작아가지고 신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막 바늘 건물이다라고 막 이야기했었고 너무 뾰족한 건물이라서 정말 신기해했었던 그런 건물이죠.
네, 일단 이사님 저희가 퀴는길 거의 끝자락에 온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권 한번 돌아보실 때 어떠셨어요? 이태원 해밀턴 뒷길은 확실히 예전 감성이 다시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주말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가 네. 궁금하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와봤을 때는 정말 예전만큼 거의 다 회복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한 70% 정도는. 사실 저는 이태원 상권을 좀 괜찮게 보는 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상권은 이태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다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해서 얘만큼 문화가 독특한 상권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언제든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건물들을 보니까 투자를 하는 건물들이 많이 없어서 조사하면서 좀 놀랐어요. 오늘 조금 많은 생각이 좀 교차했었던 상권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 자체가. 저도 이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예전보다 흥하기를 바라거든요. 오늘 여기 상권을 왔었던 이유도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왔었던 생각도 있어서 이태원 상권이 예전보다 조금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 더 따뜻해졌으니까요. 매월 상권 분석을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기존에 갔었던 상권도 업데이트돼서 더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